승무원 여친이 삐졌습니다. 오락실에서 발로 하는 리듬 게임을 굽 있는 구두를 신고도 잘 하길래 뭐 펌프나 DDL 이런 거겠죠. 역시 공중 서빙으로 던져진 발재간 보소 라고 했거든요. 자, 여친 마음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높을 것 같은데. 우리를 다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큰 씨가 당근에서 물건 팔고 하는데 역시 파리 피플은 달라. 아니 근데 나는 딱 보고 네. 이 사람 유머러스한데. 잡스랑 예. 네, 2주 만에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네. 청소기 환영합니다. 오재석 씨 코 수술 잘 되셨어요? 네, 잘 됐고요. 그 다음 주쯤에 왼쪽에 있는 실리콘 지지대만 빼면 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은 일정 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일단. 네, 그 콘크리트 하듯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뼈를 부러뜨려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지. 지지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꽤 그 괜찮아졌어요. 왼쪽 코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왼쪽 코 안에 보면 실리콘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빼야 되는 이제 빼야 거죠? 됩니다. 다음 주에 뺍니다. 마취하고? 아니요, 그게 녹는 실처럼 얇은 실로 해서 그거 풀면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과연 후기가 어떨까? 어. 이게 코골이 수술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비중격 수술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픈가 안 아픈가? 천차만별인데 사람마다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돌아왔다는 분도 계시고 뭐 3년 만에 돌아왔다 1년 만에 돌아왔다 너무 차이가 나서 나는 한 3, 4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3, 4년만 버텨도 저는 3, 4년마다 앞으로 평생 할 자신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안 아팠나 좋아진다면 보다. 아팠냐 안 아팠냐 질문을 네. 답변을 드리면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그냥 수면 마취인가? 수면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눕잖아 수술 때 수술 때 누워서 이제 닌겔을 꽂혀 있습니다. 닌겔 바늘 들어갈 때는 아픕니다. 닌겔 바늘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아프다는 거 말씀드려요. 당연한 얘기를 뭐.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대. 근데 그거 꽂잖아요. 근데 꽂고 우리 약간 듀얼처럼 퍼센트처럼 꽂고 그 위에 두 개를 꽂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마취제를 그 위에 구멍에 넣기 때문에 마취제를 그 마취 전문가 의사가 와서 환자분 재워드릴게요 하는 순간 바로 잠듭니다. 수면 내시경 같은 느낌이네. 그러네. 이게 개장내시경. 의학 설명인데 위에 구멍 환자분 재워드릴게요. 되게 섹시하다. 아 그럼요. 위에 구멍에 넣고 환자분 재워드릴게요.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왜?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사업하잖아. 그래서 자기 채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재워드릴게요 하고 깼는데 이제 수술이 끝났다고 깨운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난 그럼 다음에 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에 이제 새끼 손톱만한 솜이 제일 처음에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고. 엄지 손가락만한 이건 검지그 비용신아. 검지. 죄송합니다. 엄지 손가락만한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만한 솜이 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 손톱짜리 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뺄 때 하나 빼고 검지 손가락만한 손 뺄 때 가장 아픕니다. 이렇게 빠지긴 해. 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왜냐면 피를 머금고 있으니까. 그거 뺄 때 제일 아프네요. 근데 저 방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근 씨가 갑자기 욕을 해가지고 또 난 창석이 창석이가 진지하게 임하고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 본인이 아프냐고 물어봐놓고. 아니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검지 손가락을 들고 엄지라고 하니까 너무 병신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오늘 일 치를 것 같지 오늘. 오늘 한번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주에 창석이가 없었기 때문에 2주치를 몰아서 할당제가 있습니다. 내 창석이가 코 수술하더니 마음이 넓어졌나 봐. 네. 예전 같으면 이거 바로 입술 올라가야 되거든. 이거 나와야 되는데 웃으며 넘겼어요. 이번 주에 고마워요. 좀 많이 푹 쉬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컨디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아니던데? 아니야? 나 힘들 때 많이 들어오던데. 그랬어? 그래서 이걸 빼봐야 진짜로 숨이 편한지 안 편한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숨 쉬는 거 호흡은 저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멈추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중요하거든. 수면이랑 호흡 이거 진짜 중요한데 효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하더라고. 나도 3년 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로 진짜 장원이 형처럼 3년 정도 괜찮다 싶으면 저는 3년마다 수술할 용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괜찮다 하시면 난 지금은 코로 좀 호흡이 좀 힘들잖아? 코를 이렇게 만져. 네. 그럼 약간 또똑 소리가 난다? 그럼 다시 좀 편해져. 진짜? 한 2년 뒤쯤에 콧구멍이 여기 광대 쪽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만져서? 정기적으로 코를 계속 추나를 해줍니다.
그럼 진짜 또똑 소리가 나. 아 조심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겠지? 안 예. 좋은 거겠지. 당연히 뚜둑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나만 들리는 느낌 있잖아. 안에서 알죠.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 네. 살짝.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러면 여기가 좀 뚫려? 좀 뚫려. 오. 바람 들어가는 게 달라. 아, 그러니까 형 스스로 약간 어깨 맞추듯이 그래 맞추는 거일 수도 있겠네. 근데 어깨 자기가 빠진 어깨 자기가 맞추는 건 좀 뭔가 멋있잖아. 영화에서 주인공들도 하고. 그치. 근데 코를 맞추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근데 나는 그때 성형이 주였고 그 다음이 이제 비중격이었어? 우수적으로 비중격을 한 거라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아. 그때. 형 근데 성형을 하면 원래 코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는 이게 안 된다 뭐 이런 이게 얘기. 안 되지. 이게 안 돼요? 안 들려. 아 그런 아, 거야? 그러네? 그래서 입으로 맨날 만들어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입을 내려. 입을 내려. 들릴 척.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아 원래는 코 등이 올라가야 되는데 인중을 내려가지고 콧등이 우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착시 효과. 코 수술한 거 들키고 싶지 와 않을 때 잔머리. 연예인들 속지 마십시오. 저 아니 안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알고 있는데도 감쪽 같아요. 아, 잔머리 진짜 와, 나 못 당하겠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못 당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자기 코 갖고서는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알겠어요. 후기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 제대로 뺀 다음에. 그럼 지금은 아직 호흡이 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잘 되진 않는 상태인 거예요? 예, 오른쪽만 살짝 뚫려 있는 느낌이 들고 왼쪽이 일단 심하게 막혀 있어서 잘 때 또 연고를 연고를 코 안에 짜서 코를 이제 펌핑하라고 하면 연고가 안쪽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고 때문에 다시 또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아, 창석 씨 주초 방송 보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심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주초 봤을 때 코가 약간 좀 큰 느낌이 들었어요. 붓기, 그쵸. 부어 있어서 그런가 근데 봐요. 지금 붓기가 완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죠. 네, 이전이랑 그때 좀 똑같아요. 잘생겼어. 코가 되게 잘생겼었더라고. 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 높이는 것까지 같이 했구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코를 높였으면 방송을 못 하지. 피멍 들었을 거야 아마. 그치. 외모로. 아니 저도 코 수술 딱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비중격 일단 하고 코 모양 이제 얄쌍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높이는 건 절대 높이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원래 모양 그대로 해주세요 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붙잖아. 그러니까 코가 처음엔 되게 높단 말이야. 잘생겨 보이지.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었구나. 높게 좀 해줬구나. 근데 붓기 빠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좀 아깝더라고 솔직히. 그러게. 하는 김에. 이왕 누운 거 할 때 좀 제대로 할 걸. 빡세게. 맞아. 코 수술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좀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네. 그냥 좀 더 높게. 그래. 근데 코 수술한 거 티나요? 아니거든. 나는 전혀 몰랐거든. 말하기 전까지 전혀 티 안 났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더라고.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전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티가 많이 나는 코들도 있잖아.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티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벤트를 한번 촬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깔끔하다고. 인물이 칭찬의 좀- 댓글이 많았어요. 환하게 나오더라고. 환하게. 네. 귀가 화사하다. 하얘서 그런지. 네, 소리가 좀 울리긴 했는데 그 울리는 소리는 잡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잡았어요? 잡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 잡혔습니다 지금. 아니 그 댓글 중에 메이드 인 칠레 그립다고 이거. 실내 그립다고. 요런 댓글도 있더라고. 디테일, 진짜? 디테일 살아있더라. 얼마나 저번에- 우리 스튜디오를 자세히 봐주셨으면 요 그러게. 메이드 인 칠레까지. 난 몰랐었어요. 근데 확실히 또 공간에도 정이 들잖아. 네. 맞아요. 예쁘긴 한데 뭔가 아직까지 내 집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맞아요. 있더라. 그지? 우리 예전에 오피스텔에서 여기 왔을 때도 저는 오피스텔이 좀 그리웠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튜디오 진행할 때도 여기가 좀 그립더라고. 거긴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지? 아니 근데 거기가 더 마음이 편한 느낌? 아. 왜 우리 편한 데서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듯이 진짜 아지트 느낌. 아지트 거기 느낌이 약간 80년대 노포 느낌이에요. 어. 그 맛이 있거든. 딱 그렇지. 거기만의 맛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사실은 더 마음이 더 편하긴 해요. 네. 네. 그래, 맞아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심한 사람들은 이사도 안 가잖아. 오래된 가게만 가고. 물건에 대한 애착 심한 사람들은 못 버리고. 잘 못 버리죠. 맞아. 그리고 그 집에서 살다가 잘 됐어. 그러면 이사 가기가 쉽지가 않대. 맞아, 그래. 그 터. 그 터. 그래서 기운. 그 삼성생명 그 뒤에 콩국수 집 있잖아요. 진주회관인가? 그분이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아예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런 거 아예 안 하죠. 그대로. 근데 난 그거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도 확장하고선 망하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저기 스튜디오 확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연착륙하는 게 본인이 말하고 아니 지금 학교 앞에 이제 동아대학교 구도 캠퍼스를 1학년 때 다녔는데 거기 앞에 소나무집이라고 백반집이 있어요. 제육볶음 네네네네. 두루치기 이런 거 되게 맛있는 집. 완전 올 리모델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근데 딱 그때 올 리모델링하고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내 친구들이랑 다 느낌이 왠지 맛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뭔가의 오래된 느낌과 바닥에 약간 쩍쩍 붙는 묘한 그 느낌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기가 맛집이구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정갈하니까 맛이 없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레시피도 하나도 맡겼는데 진짜 맛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 근데 스튜디오는 좀 다르니까 그게 사람이 그대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원래 건 놔두고 그 옆에 이제 확장하지. 그렇지. 아예 옮겨서 가는 건 진짜 그치. 그거는 위험이 좀 리스크가 커요. 우리는 리스크가 큰 것 같아. 2호점이 난 거니까. 네. 네. 신관이다 신관. 신관이죠. 저기는. 그리고 거기도 네. 미신으로 지금 덕지덕지 해바라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엔 내송이 있죠 지금. 우리 몰래 굿 할지도 몰라요. 거기 뭐 그리고 저기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숫자 9가 엄청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기 새로 만들었는데 저기를 구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가 신관이고 아니, 그 구가 그 구가 아닐 텐데. 여기는 구간이고요. 저기는 구구간이에요. 아, 그 구간이에요. 구구간입니다. 완전 이주는 그럼 언제 합니까? 네? 완전 이주. 여기도 하는 잡스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계속 하는 잡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여기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새 스튜디오에서 하고 왜냐면 새로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하면 적응을 금방 하실 텐데 잡스를 그래요?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익숙한 공간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수해 복구랑 잡스는 계속 여기서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옮겨도 되고요. 어차피 네. 뭐 어디서 하든 뭐 상관없으니까. 저도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네, 선호합니다. 네,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도 생각나네요. 그 환경 호르몬 냄새 때문에 아. 새집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했던. 냄새 빼는 나왔고. 기계도 갖다 놨잖아요. 네. 마치 고산병처럼 고산병. 어지러웠던 느낌이 납니다. 자, 새 스튜디오에서 시작될 프로그램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구독자분께서 막걸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오. 네, 되게 저- 예쁘던데? 그래서 병이? 먹었습니다. 잘. 네. 네. 조규진님께서 이름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려도 되겠죠? 아무튼 네. 그 막걸리를 보내주고 싶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네. 갔는데 그 공장 같은데 직접 가셔가지고 사셨나 봐요. 아하. 근데 물량 수량이 너무 딸려서 네. 4병밖에 못 보내셨다. 양조장에 가서 파는 거. 그래가지고 어제 또 가족과 함께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이분이 또 조직 구조를 잘 아시는 게 왜요? 동영 형님과 꼭 나눠 드십시오. 이동영 형님과 꼭 나눠 드시고. M장편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이제 잘 전달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 안 했습니다. 꼭 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꼭. 죄송한데 요즘 제가 그 옛날 장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채무 관계 아닙니까? 채무 관계. 제가 지금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네. 갚고는 있습니까 돈? 돈을? 꼬박꼬박 아, 잘 그래요? 들어오고 있어요. 천천히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 창석이가 이동영 작가한테 네. 빚을 진 적이 있잖아요. 10개월 만에 끝냈죠. 그때 어떻게 좀 평상시랑 다르던가요? 이 빚쟁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 기본적으로 그 당시는 회식 거부권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회식 거부권 일단 없고요. 그럼 네. 이 작가 한번 부를까요 오늘 회식에? 형 불러. 잠깐만요. 그걸 원하세요? 나만 빠지면 우리 되지. 삼겹살 먹고 있을 때 안동역에서 노래 좀 부르라고 그래. 하고. 좀 듣자 노래 담배 좀. 좀 사오라고 시키세요. 네. 에이 뭐 어쨌든 불쌍한 애니까 불쌍해. 불쌍한 친구니까 안 됐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돈 벌렸겠어요. 여기 특권입니다. 채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때 또 뭐 있었어요? 회식 100% 참여 말고. 그때 뭐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그때는 저한테 그분 말고 또 다른 갑질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쌍방이라서 그리고 약간 심리적 위축이겠지. 심리적 뭐. 위축된 게 예. 있었죠. 마음껏 또 갚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창서가 누리세요. 뭐 투두 리스트 같은 거 나한테 보내줘. 그만 보낼 수 그래.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함량의 명품 성분이 설레는 변화를 선물하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명품 화장품 핵심 원료 비피다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사용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션입니다. 명품 원료 비피다로 무너진 피부의 회복과 각질을 완화시키고 수분 성분과 주름 케어 성분까지 더해진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지치고 거칠어진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화시켜드립니다. 더 나은 나를 꿈꾸는 남자를 위한 프리미엄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헤이브로 검색해서 더 나은 나를 만나보세요. 네 요즘같이 건조하고 피부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날은 피부가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기본 챙기시려면 바르셔야 되는 스킨, 로션, 에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바로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피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저거 쓰기 싫으시면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쓰세요. 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뭐 잠깐 할 말 있어요?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도 지금쯤이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시비 거네. 생각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광고 다 얘기하는데 혼자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야, 얘도 톤으로 조지네. 어디서 못된 버릇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어? 사장님한테 배웠습니다. 톤으로 조져. 배우겠구만. 네, 헤이브로 벤즈 브라운 오리런 로션이었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제가 요즘 코업으로 실험 중이에요. 어떤 시간이야? 아침에 먹기, 점심에 먹기, 저녁에 먹기. 아. 뭐가 제일 내 이 생활 좋은가? 리듬에 잘 맞는 투약법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댓글로 어떤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거는 아무래도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한테 활력을 주다 보니까 밤보다는 아침이나 낮에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자기 이 생활 리듬에 맞춰서 언제 먹으면 좋을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네. 아침이면 아침 매일 먹는 게 점심이면 점심 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네. 구독 안 하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역들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가들이 그 이름 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그렇겠지. 또 거기 함의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강박? 이 또 그렇지. 있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내용하고도 연결돼서 할 때도 있고 신성한 이용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 이름이 신성한. 신성한이잖아. 아, 이혼 변호사네. 전문 변호사인데 신성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중 내용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캐릭터랑 좀 장총찬 뭐 이런 거. 그 캐릭터랑 딱 연결이 되잖아. 장총찬은 누구예요? 인간시장. 신간시장. 어. 네. 김홍신 작가의. 네. 나는 구공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장총찬일 거야 아마.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캐릭터가 뭔가 좀 단단한 느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에도 그런 걸 좀 담아야 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고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그 제작자가 본인 고등학교 앨범에서 이름을 보고 비슷한 거 느낌이 맞는 거를 골랐었다고 하는 얘기 네.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장명이 잘 된 케이스죠. 아, 너무 잘 됐죠? 현지화가 잘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소설가 정세랑 씨 같은 경우는 네. 책을 진짜 많이 썼는데 악역 이름을 지으면서 고민이 많았대요. 악역.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스팸 메일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스팸 메일 함을 열어서 그 스팸 메일에 있는 그 발신자 이름으로 악역 이름을 했다는 거야. 오, 죄책감도 없겠다. 죄책감도 없고 본인한테 실제로 약간의 감정입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괜찮네. 마음의 부담도 별로 없고 네. 괜히 지었다가 이제 네. 악역이 지인이랑 겹치면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소설을 쓴다거나 연극을 쓴다거나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배역 이름을 좀 쓰시겠습니까? 어떤 배역의 이름을 쓸 것이냐.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갖다 쓸 텐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앞뒤를 바꿔서 쓸 것 같아요. 얄미운 새끼 때려주고 싶은 새끼는 근익이. 다 근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김근익이. 근육이 아 때려주고 싶잖아. 아, 김근희. 살짝 그런 느낌이 나네. 나도 입이 되네. 우리는 원장이라고 할까? 아니 보람이. 람보. 람보. 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아니야 유치원 때 듣던 별명을 이제. 그리고 이제 유치해가지고 틈새 저격, 틈새 공격. 그리고 좀센 역해 같은 경우 성묘 뭐 이렇게 김성묘. 성묘는 좀 성묘하러 보내는 것 같은 느낌. 타격감 제로. 김성묘. 타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제 성범죄자 썩창이. 야 이름만 들어도 정신력이야. 석창으로. 석찬호 괜찮아. 석찬호. 석씨가 있잖아. 석씨 있죠. 석찬호 괜찮다. 갑자기 석고필 생각난다. 석찬호. 찬호. 야 이미 구금돼 있는 이름이야. 아, 작가님 이거 먼저 대본 보내주셨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채치수처럼 현지화 시킬 때 헐리우드 배우 크리스토커 그 흑인 배우는 김익근으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터커. 그래서 터커. 아 그래서. 아니 그냥 여러 가지 그 캐릭터가 그리고 촉새죠 촉새. 크리스 터커요. 네, 촉새 더블의 캐릭터인데 네. 그 캐릭터의 끝판왕입니다 그분이. 네, 그래서 이끈이 현지화 시켰을 때는 김익근으로 번역하는 게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많이 본 배우네요. 러시아워 제5원소 네네네네. 최근에 에어.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좋네요. 진심으로? 명배우입니다. 캐릭터 살아있네. 자 우리 묘성 씨는
아 굉장히 어렵네요. 악역고 이동형 있잖아요. 이동형. 형동이. 형동이. 저는 그래도 이름이 어느 정도 친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네. 주인공 이름을 민병관으로 가겠습니다. 민병관? 민병관이요. 민병관. 무도를 본 사람들은 정준하 씨. 예 아는 그 이름이거든요. 몰라요. 뭐죠 그게? 그 탐정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텝 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민병관이 이랬는데 거기서 빵 터졌거든. 그러니까 무도를 본 사람들은 아는. 약간 생긴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몰입이 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민병관으로 저는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민병은 되게 무야호 같은 거예요. 네. 무도 밈이라면 밈. 네, 바로 알 수가 있는. 네. 그 제가 장사하면서 손님들은 이름을 모르잖아. 이름을 모르는데 기억은 해야 되잖아. 나 혼자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기억법으로 그 별명을 지어드렸었거든. 예를 들면 제 대머리신데 네. 이렇게 옆으로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항상 오신 옆머리를 오른쪽 옆머리를 왼쪽 넘겨가지고 가리고 오시는 분 누가 봐도 탈모인인데 네. 본인들은 그걸로 되게 심리적 위안을 가지시잖아. 그 형님 이제 바코드 형님이었고. 그 형이 하니까 우리 웃을 수 있는 거야.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야. 네. 나만 할 수 있는 형만 할수 얘기야. 있는 거죠. 네. 우리 외할아버지도 다 바코드셨거든. 형은 지금 약간 QR 코드 느낌이잖아. QR 코드지. 듬성 듬성듬성이잖아. 아니 한국 이름 박호두 어때요? 박호두 괜찮아. 박호두. 박호두 씨. 그리고 완전 쾌남 형님 있었거든. 몸이 좋은데 완전 이게 데피니션이 좋은 몸은 아니고 덩치가 큰데 등발이 있으신. 등발이 있으시고 마동석 스타일. 겨울이고 여름이고 나시 입으셔 항상 안에다가. 그래서 가게에서 음식 드실 때는 항상 나시만 입고 드시는 분이 있었거든. 몸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계속 몸 이렇게 자기 몸 이렇게 뭔지 알아. 안일권 씨처럼 막 약간 강성범 씨처럼 이렇게 미묘한 각기를 계속 쓰시는 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형님은 이제 나시 입고 가오 잡으신다 그래서 이제 가오 나시 형님 입고. 아니 근데 이게 이 코드가 있어야 별명이 맞아. 있어야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야 맞아. 가오나시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아니까. 그리고 리액션 좋은 여자분 계셨지. 네. 리액션 뭐한 얘기하면 진짜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놀라면서 리액션 하시는 분이 이제 그래놀라 누님 맞아 얘기했었다. 예. 그런 식으로. 나도 되게 잘 별명을 많이 지으신다. 붙였던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잘 지으신다. 네. 원래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애들 별명 다 제가 지어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방송할 때 도움이 잘 돼. 왜냐면 별명 그냥 지으면 널리 불리지 않거든. 그 캐릭터를 딱 집어내가지고 별명을 지어줘야 그 별명이 흥하거든. 그게 이제 어렸을 때 훈련이 된 것 같아. 묘성 장군도 형이 지어준 거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리셨어.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장군감이었던 거야? 장군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난 언제부터 그렇게 그때는 불렀는지 뭐 모르겠네. 댓글로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장군감이다 뭔가 이랬던 것 뭔가 같아. 이 구역의 흥선대원군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막 그 뭐냐 색드립계의 박정희다. 그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맞아. 허위 매물은 형이 지어준 거 아니야? 내가 지었지. 허위 매물. 제일 못 졌어요. 왜? 좋은데 허위 매물. 지은 거라 야, 그거 나 한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불리는 거면 성공한 거지. 그건. 완벽한 그러니까. 아유 정말. 우리 창석이 별명으로는 뭐 딸치광이. 딸치가 마포 딸제비. 마포 딸제비 다 내가 지었습니다. 와, 형이 진짜 지어준 거야? 대박이다. 마포 와, 딸제비 최고다. 딸치광. 강철 짤뚱이. 강철 짤뚱이. 그것도 형이 해준 거야? 그래서 너무 제가 랩 잘했다. 앨범 내면 강철 짤뚱이로 활동하기로 좋다. 했습니다. 네. 너무 돼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강철 짤뚱이. 너무 좋은데? 근데 저희 PD님도 지어주셨잖아요. PD 새끼? 네. 근데 그게 이제 텍스트로 치면 조금 재밌는 게 PDSK라서 그쵸. 예. 좀 재밌어요. 맞아. 잠깐 용도 있죠. 잠깐 잠깐 용. 용. 잠깐 용 형이 최고지. 지어줬지. 사마는 누가 지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본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지었고요. 격상을 했습니다. 예, 3화로. 저는 근데 뭐 창석이가 많이 지어줬죠. 네. 앞 트위스트. 기가 막혔어. 제가 이제 성향이 아티스트. 예민하다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 성향이에요 그랬더니 아티스트가 아니라 앞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해줬고 대박이야. 그다음에 뭐 악어 이런 것도 창석이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이런 거. 그런 건다 창석이가. 악사마라고 제가 댓글을 진짜. 인스타그램 이름이 이제 익사마였으니까 네. 댓글 악사마. 창석이는 끝까지 한 놈만 팬. 네. 근데 맞으면서 행복합니다. 캐릭터가 하나씩 쌓이는 것이 네. 최애 예. 캐릭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끈이는 내가 너무 오래 봐가지고 네. 그래도 너무 오래 보면은 약간 지어주기가 애매해. 그럴 수 있죠. 예. 맞아. 맞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니야 지어주셨어요. 8등급. 본인이 했잖아. 근데 8등급 그거는. 아닌가? 제가 8등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네. 했을 거예요. 스스로 했어요. 8등급 예. 마저 빼앗길 순 없어요. 아니 제가 소윤이의 도움을 받아서 오띠 아빠. 그렇지. 오띠 아빠 최고였지. 제가 캐릭터 갖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불쾌한 별명이 오띠 아빠입니다. 선 넘는 거 싫어하시죠? 선을 많이 넘었어요. 선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지는 방금 전에 오프닝에서 아프고 온 애한테 병신이야.
아니요. 엄지랑 검지랑 이걸 모르면 병신이 맞지. 도대체 내가 그 앞에 선 기준이 뭐야? 나 고민 많이 했어. 병신이라고 할까 상병신이라고 할까 나 그냥 병신이라고 한 건데 상소가 나의 배려를 모르겠니? 나이 상대했으니까. 아 나름 선을 지킨 것이다. 그럼. 평소문이네요. 그 그래요.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제작진 이름도 약간 별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맞아. 맞아요. 하이킥이나? 어.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PD님들도 뭔가 정해주시면 저희가 막 스크롤 나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중에 이게 캐릭터가 돼서 재밌지 않을까. 스크롤 그러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유튜버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스크롤처럼 자막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제리 볼록하이머 맞아, 이런 거 맞아.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작진 이름을 승아는 나 바로 떠올랐다. 뭐라고요? 모찌 PD. 모찌 PD. 왜 모찌야? 모찌 피부가 같잖아요. 너무 모찌 피부가 너무 피부가 좋고. 하얗고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 여전히 딤섬 같잖아요. 엄청 모찌 생각나지 않아? 말캉 모찌. 승아래기 어때요? 승아래기. 그 어린애한테 레기를 붙이니? 왜 붙이냐? 레기는 왜 붙여 진짜? 레기를 승아 왜 PD님 붙이냐? 어머니도 보시는데. 어머니. 와 어머니 나왔다. 렉이를 다른 뜻으로 생각해봐야겠는데 안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뭐하는 음식에 붙이는 거예요? 다마내기 같은 느낌. 다마내기가 이제 다마가 제가 알기로 내기가 양파인가 그럴 거예요. 내기가 파, 다마내기가 양파. 그죠. 네. 그럴 거예요. 네. 모르겠네요. 그런 의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 그래요. 저희는 잡설로 갈게요. 나 배 너무 아픈데 잡설로 하나 갔다 오세요. 하고 있어. 잡설 하고 있으라고? 사연을 읽으란 얘기. 그래. 하고 있어. 그래 없이 해보자. 잡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청취자 실제 사연입니다. 네. 일단 실제 사연이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5일 전부터 매일 첫 정류장에서 타는 손님이 있습니다. 항상 운전석 바로 뒤에 앉습니다. 문제는 항상 생선 비린내 같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서 대놓고 창문 열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도 머리가 인식돼서 그런지 그 냄새가 가시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손님은 딱히 개의치 않고 제 뒷자리에 앉습니다. 하차할 때가 되어서 뒷문으로 가서 내리고 나면 근처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고역을 저는 매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데 막상 뭐라 말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다른 말들 이를테면 손잡이 잡으세요, 버스 움직일 때 자리 이동하지 마세요 등 안전 또는 운행에 관련된 말들은 개의치 않고 손님들에게 잘 하는 편인데 이런 냄새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하는 말은 어찌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말빨 좋은 잡스분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너무 어렵다. 이게 진짜 그 써주신 대로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냥 공개적으로 쉽게 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냄새는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상대에게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말해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근 씨라면 정말 미치겠어, 못 참겠어. 일단 지금 똥 싸고 온 장원이 형한테 네. 똥 싸고 온 사람 특. 아유, 저기요, 손 씻은 게 어딥니까? 이거 진짜 싫었거든. 진짜 이거 많이 해. 아빠들 방귀 끼면 아빠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하는 하지만 거. 손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물 튀기는 물 장난. 튀기는 거, 예. 학창 시절에 많이 했죠. 소독과 물을 아닐 수 있다. 인도식으로 배변 활동 이후에 네. 손으로 닦았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우리 첫 번째 잡설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연자 있었잖아요. 아, 우리 버스 기사님. 네. 아, 이거 그래서. 진짜 난감하겠더라고. 네, 난감해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대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던 것 어. 같아요. 다들 비슷한 내용. 이게 너무 진짜 난감합니다. 쉽지 않고 네. 만약에 생선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상처받으실 수 있죠. 아니면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 본인 스스로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못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예. 본다면 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네. 다른 손님들도 그분이 내리자마자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공동의 공간이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그분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처 부분이거든. 받으실 수 있지. 저는 근데 그 생선 비린내면 근처에 손님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진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안 씻어서 나는 그런 냄새? 아니면은 질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액취증일 수도 있다. 이게 정말 그거는 생선 비린내랑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네. 좀
처음 맡아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황 그래서, 파악이 안 예. 되니까 예.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또 이 기사님 우리 청취자시고 뒤에 앉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예. 우리가 막 드립을 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그냥 조심스럽다 게다가 진짜. 운전석 바로 뒤에 앉으시는 분이라면 네. 아마 이제 좀 멀미 같은 것 때문에 앞자리를 더 선호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앞자리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저도 앞자리만 앞자리 좀 앉으세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힘들어. 저 뭐냐 약간 자기가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 막 계속해서 나면 막 머리 아프고 난리도 네. 아니거든. 이게 어쨌든 첫 정류장에서 타시는 분이고 매일 고정된 좌석에 앉으시는 분이니까 네. 룩백 같은 이런 탈취 효과가 있는 방향제를 그분이 타시는 의자에 잔뜩 뿌려놓고 그 주변에 과할 정도로 일단 뿌려놓으면 어떨까 공간에.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좀 배게. 그리고 그 냄새가 좀 가려지게. 가려지게. 어. 그러니까 맨날 타시는 거잖아. 네. 그 똑같은 정류장에서 첫 정류장이니까 버스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많이 뿌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과하게 많이 뿌려놓는 것이 네.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긴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룩백을 뿌려놓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조금 가림막이 될 것 같긴 하고 아니면은 사실 이제 우리 그 공공장소에 가도 공공기관에도 많은데 화장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시간이 되면 알아서 향수를 뿌려주는 거 있죠. 칙 하고 나오는 거. 네네네네. 네, 자동적으로 그런 걸 버스에 설치해 놓으면 10분마다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원래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면 룩백을 뿌려놓고 타면 이게 또 섞여 버리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네.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걸 기사님 뒤편에 설치해 놓으면 어쨌든 바로 앞좌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 제가 가게 할 때 그 항상 식사하러 오시는 근처에 그 쇼핑몰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인부분들이 저희 식당이 위치한 위에 오피스텔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기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를 이제 한밥집처럼 오셨었어요. 그럼 이제 일 끝나고 오시니까 온몸이 이제 먼지로 뒤덮여 있잖아.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지. 다른 손님들도 이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복층으로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다른 손님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나는 일단 걱정됐던 게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일하다 와가지고 땀 냄새도 날 수 있고 먼지 냄새 이런 거 나잖아. 그래서 신경 쓰이실까봐 복층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나한테 손님 차별하냐고. 형은 아니, 오히려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한 나는 건데. 배려를 한 건데 엄마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더라고. 한 끗 차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그래서 볼 그것 수도 때문에 있어. 엄마랑 나랑 엄청 싸웠거든. 근데 엄마도 그분들을 위하는 거고, 그치. 그렇지. 나도 그분들을 위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법도 쉽지 않더라고. 나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게. 그치. 그냥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네. 결국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그분들도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럴 수 있죠. 신경 쓰여요. 그지. 이제 뭐 옷이 딱 봐도 이제 되게 막 먼지로 뒤덮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일하고 오신 게 티가 나니까. 그 밥이라도 편하게 드시게끔 해드리고 싶었거든. 엄마는 그걸 차별이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네. 그럼 그냥 편한데 앉으시라고 하는 걸로 하고 네. 뒤에 오는 손님을 자연스럽게 그냥 네. 편한 자리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앉혀드리는 걸로 하자. 서로 그냥 다 모두가 편한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유도만 하는 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 내려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렇죠. 근데 판단 내리기가. 거긴 또 식당이지만 여긴 또 이제 그냥 교통수단이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저 그냥 말은 끝까지 안 하는 게 저도 맞는 것 말은 안 같아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아유, 방식이든. 말 안 하면 안 되지. 네. 말은 못 하지. 근데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네. 매일매일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룩백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인중에 정류장 설 때마다 한 번씩 자 지금 강박. 검지에 탁 뿌려가지고 이렇게 자, 찍어. 이끈이 콕콕 찍어. 방송하죠? 예, 좋습니다. 오은영 씨도 아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이끈 씨. 전전긍긍 하고 있을 그쵸? 때 그는 나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손가락 검지에 돌파합니다. 창소가 이거 검지다 엄지 아니다. 예. 아니, 네. 검지에 룩백을 뿌려가지고 촉촉촉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납니다. 문대 김익근. 주면 자. 귀가 빨개집니다. 근데 김익근 너무 그치 감사합니다. 근데 토크의 지경을 넓혀줬어. 우리 근데 이끈이가. 실제적으로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룩백을 나한테 여기다 뿌리는 거 왜 옛날에 치약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다른 거 일단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가 요거를 근데 왜요? 답은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룩백을. 룩백을 저희가 한번 두 뿌려보시고.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걸 써보시고 네. 그걸로 안 되면 룩백 잠깐만 우리 잡스에 광고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 있어. 이런 씨부라. 아니 그동안 또 의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뒤에 묵음 처리합시다. 룩 이렇게 룩 보내드리는 걸로. 백룩으로다가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 그거를 네. 한번 써보시고 음. 만약에 그걸로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또 후기를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그때 저희가 또 한번 해결책을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코에다가 네. 코든 아니면 주변이든. 코와 공간. 네, 공간 뭐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네. 창석이가 얘기한 그 주기적으로 칙칙 나오는 게 탈부착이 되는 거면 맞아요, 될 그 거예요. 위에 그냥 네. 개인 사비로 너무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내가 운전할 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운전하는 버스에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 타실 때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연에서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힘들어하시는 시내버스 기사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손님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리고 나서 힘들어하는 다른 손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되게 예솔이한테 하는 말 같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중에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공주님 아일랜드로 가자. 첫 번째 그 매번 앉으시는 좌석에 네. 누가 봐도 시내버스에 필요한 공구나 이런 것들을 올려두고 묶어두죠. 아예 사람들이 못 앉도록. 아니면 근데 이게 뭐 이 냄새를 갖고 계신 그 분이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최대한 약간 피해서 앉은 건 그럴 아닐까라는 수도 생각이 있겠죠. 드는데. 그러니까 네, 그럴 수 그분 있죠.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을 그치, 배려하려고 네. 앉으셨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네. 그렇다고 다른 자리로 보내면 어. 다른 승객분들 또 힘들어하실 테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면 네. 그러네요. 아침 첫 차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해. 맞아요. 타는 분들이 탄단 네. 말이야. 매일 똑같을 거야 멤버들이. 네.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우리 공공장소든 아니면 개인 업장을 가든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 운전석 뒷좌석에 요렇게 룩백을 올려놓고 고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싶은 분 마음껏 쓰세요. 그래. 탈취 뭐 방향제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두면 어떨까? 그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사시오 하나 정도. 사시오. 사셔. 야, 우리가 일단은 초창기에 좀 보내드릴 테니까 괜찮은 일단 한번 써보세요. 일단. 그 방법을 일단 한번 룩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사연이어서 맞아요.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게 운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백제 홍삼의 4월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백제 홍삼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신 최고 인기 상품 소백제 홍삼 스틱 할인 행사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첨가물 없이 오직 홍삼만 100% 넣어서 만든 소백제 홍삼 스틱을 기존 할인 가격에 추가 할인 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물론이고 3+1 이벤트 상품까지 추가 할인하는 4월의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포털 사이트에 소백제 홍삼 검색 부탁드릴게요. 먹으면 확실하게 딱 부스팅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한 1시간 전쯤에 아르기닌 원래 또 운동할 때 필요하거든. 고맙습니다. 아르기닌만 따로 먹어요. 이거 네. 드시고 예. 대기실에서 음악 틀고 좋습니다. 맨몸 데드리프트. 좋습니다. 진짜 맨몸 데드리프트는 맨몸으로 해요. 알몸으로? 그 맨몸이 아닌데요. 아닌가요? 그게 이건 제 보조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끌리진 않을 거야. 창석이 봐도 김묘성도 안 끌릴 거야. 같이 맨몸 운동해도 서로 아무도 안 말릴 거예요. 언제 한번 사우나 가자. 야, 김묘성이 사우나 가는 얘기를 하네. 격세지감입니다. 옛날에 맨날 싸우자만 했는데 나와 사이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싸우자 이거 맨날 김효성 하던 거 있잖아. 야. 근데 사우나로 막 바뀌었어. 바뀌었네. 자, 여러분 다 이게 홍삼의 나르기니의 효과입니다.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에너지를 부스팅할 수 있으니까요. 네. 홍삼의 날긴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휴닉의 신제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유기농 청정 효소 소개해드립니다. 효소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신진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의 효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효소의 역할을 모르고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순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완성한 휴닉 청정 효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효소 2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 또는 잡스러운 연애를 남겨주시면 배지 포유를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해 주세요. 제가 이 효소도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먹거든요. 예, 아무래도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역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역가 수치가 다른 여타 제품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높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효소 안 드셔보신 분들은 휴닉의 유기농 청정 효소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다음 잡설입니다. 잡설. 자, 선 넘었다 안 넘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끈이가 판단해 줄 겁니다. 선 전문가입니다. 그러네요. 잡세 각도기. 네. 갑니다. 승무원 여친이 삐졌습니다. 제가 보통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드립을 가끔 하고 이끈이가 보낸 건가요? 아니죠. 아슬아슬하게 타지 않죠. 이끈이 형은. 넘죠. 질주하죠. 아니 여러분 네. 그냥 본질적으로 승무원 여친이 없는 거지. 뭐 드립을 선을 넘고 안 넘고가 아닙니다. 다른 여친이 있으니까 이끈이 형은. 간호사라고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제 그 드립도 여친이 좋아해서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친이 단단히 삐져서 데이트 중간에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못 지켰나 보다. 어떤 드립이었냐면 오락실에서 발로 하는 리듬 게임을 굽 있는 구두를 신고도 잘 하길래 뭐 펌프나 DDL 이런 거겠죠. 역시 공중 서빙으로 다져진 발재간 보소 라고 했거든요. 자, 여친 마음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못 풀어. 못 풀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공중 서빙이라는 단어가 굳이 비하의 표현은 아닌데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게 직감적으로 오죠. 그치. 직관적으로 오죠. 보통 승무원들이 되게 좋은 직업이다라는 기사 내지는 댓글에 네. 대댓글로 비하하기 승무원을 위해서. 약간 비하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네. 그건 공중에서 서빙하는 직업일 뿐인데 왜 이렇게 높게 생각해? 라고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걸 승무원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 표현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친이 이런 선 넘는 드립을 평소에 잘 받아주고 기분이 좋았다면 웃어 넘길 수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볼래?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기분이 나빴다라는 건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네.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공중 저한테 서빙, 네. 거짓말해가지고 물건 파는 그 쇼호스트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또 비하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게 기분이 틀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형 말씀 듣고 보니까 공중 서빙이 완벽한 승무원에게는 비하 표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건 그냥 엎드려서 사죄하는 거밖에 없겠네. 내가 재밌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네. 뭔가 재밌게 표현을 한다는 게 내가 그 선을 넘고 말았네라고 사과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다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큰 씨가 당근에서 물건 팔고 하는데 역시 파리 피플은 달라. 역시 그럼 이끈은 지금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요. 네. 네. 파리 피플 역시 잘 팔아. 뭐 네. 이런. 근데 진짜 당근에서 뭐 팔아본 적 있어요? 한두 번? 근데 잘 뭔가 약간 그 영상으로 평소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1분 PT를 합니다. 그 물건을 들고요. 네. 이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 게시를 할 거다라는 1분 PT를 올렸더니 지금 이 가격 이 조건은 마지막이다. 쪽지가 한 대여섯 개가 옵니다. 그 가운데 딜을 시키죠. 서로 얼마 제한이 싸움을 왔는데 어머. 거기는 심지어 저희 집 앞으로 온답니다. 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네. 점점 좋은 제안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 그 약간 재능이 거기에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건 좀 있죠.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역시 고민을 하죠. 홈파리. 역시 야. 홈파리. 이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끈은 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우리 네. 방송이니까 용납이 되지만. 그럼 제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절 저격해 볼래요? 뭐 김효성 씨 같은 경우는 기레기. 그지 그거지. 뭐 남들이 모르는 것도 역시 기레기 출신은 달라.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내 입으로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 같은 데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저 말고도 기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 기레기짓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웃었어요. 다른 기자들이 불편했구나. 그치. 엄청 불편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엄청 불편해.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진짜. 또 다른 기레기가 불편했구나. 나 그래서 그냥 저 기자하고 있고 저 연애 보고 저한테 기레기짓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웃었는데 기자들 입장에서 또 기분 나쁜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나는 현실을-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럴 있고. 수도 네. 있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어쨌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직업 전체를 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나 보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작가도 그렇고 뭐 직업 비하는 민감한 문제거든. 진짜. 맞아요. 자기 본질이기 때문에. 직업을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근데 공중 서빙 세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차려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아 그러지 마. 한번 아니야, 정신 차려줘. 이건- 한번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요거는- 일찍 이거는 알려줘. 이게 말도 말인데 이 톤이 중요하거든요. 왠지 역시 공중 서빙으로 다져준 발재가 보소. 요런 거는 이근 형이 잘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딱 보고 네. 이 사람 유머러스한데. 이 사람 재간 있는데? 이 생각이 여기 들었는데. 댓글도 보면은 여친도 집에 가서 생각나서 웃었을 거야. 유머러스한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기분 나빠했으니까 석고대제 해야죠. 찾아가서.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승무원 복장으로 기내 카트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야 조롱하는 거야. 야 카트에 홍익회 적혀 있는 거. 난 KTX. 말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조롱의 의미는 아니었는데. 네. 당신과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실수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헤어질 사안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도 있으면 여자친구가 네. 저는 무조건 진짜? 속고대제에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네. 어떤 얘기를 했어. 뭐 사랑해라든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또 거짓말하네. 홈쇼핑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세네. 뭔가 기분이 나쁠 네, 것 같거든. 많이 이거는 팔이랑 좀 느낌 다르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냥 이거는 석고대제야. 찾아가서 빌어야 맞아요. 돼.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기억났어. 뭐야? 아니 내가 옛날에 단독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연예부 때 아니라 경제 채널일 때요. 그때 단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지금 단독해서 잘 됐어. 엄마가 다른 데는 안 썼어? 근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기분 나쁨.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애 잘했다고 비하는 해줘야지. 거. 그렇지. 니네가 이렇게 다른 데 안 쓰는 걸 쓸 리가 있어? 약간 이런. 아니야. 그건 속상하지. 이게 그 특히나 다른 사람이 하면 오히려 괜찮은 것도 네. 가족이나 연인이 하면 더 상처예요.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나 기획에도 창석이는 이렇게 좀 기분 나빴던 적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뭐 이런 걸로 별로 기분 안 받아. 혼자 이유 없이 빡치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 혼자 빡쳐 있으니까.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보통 이제 낙선이나 키 이런 걸로 약 올리면 화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즐기잖아요. 오히려 랩, 힙합. 그런 걸로 내 것도 아닌데 빡치니까. 약간 감성을 건드리면 빠기 치시는 것 같아요. 내 감성. 내 감성. 감성. 그런 거. 제가 내 감성을 되게 무시해서 죄송하게도 창석이를 빡치게 한 두 가지 일이 랩과 패션이거든요. 봐봐. 감성과 스웩. 약간. 내 코너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다가 털렸죠. 그리고 자기가 각 잡고 멋있는 말 했는데 거기 토달면 또 아. 영화 평론할 때 자기가 이 부분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야. 설정 딱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부분은 딱 각 잡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누가 이제 흐리는 말을 붙인다거나 이러면 흐트려놔. 그럼 바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잡사할 때 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마무리 때. 그럼 진짜 얘기를 안 합니다. 털릴 것 같아서. M장객 자체에서 이렇게 판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손잡이 판넬로 각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창석이가 그 말을 들고 발언을 할 때는 아무도 까불지 않는 걸로. 잘 잡고 들어. 오히려 내가 이거 들잖아.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 더 하이에나처럼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생각 들고. 그럴 수 있겠네. 야 너무 맛있잖아 이게. 그럼 너무 뜯어나가는 거야 맛있잖아. 지금 뜯어나가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걸 할까? 자, 장성. 준비. 야 이거는 거의 내가 경매장에서 그러니까 이 경매장이야. 경매장이거든. 그러면 서로 눈으로 자 30에 40, 40에 50, 50에 60, 60에 지금 경매장에 낙찰 같은 거거든.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들어가고 이거 싶어. 들었을 때 서로 눈빛이 얼마나 빨리 교환되는지.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른 사람이 드립을 치는 걸로. 자기 출연을 걸어. 그러니까. 작가도 혹시 그런 거 있나? 기분 나쁜. 그냥 엄마가 전 데일리 방송하니까 뭐 매일 봐주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방송 오늘 재미없더라. 약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그럴 수 있지. 예전에 초창기 팟캐스트 할 때 제가 TV를 많이 안 나가고 있을 때 팟캐스트만 할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다른 친척도 있었고 이렇게 뭐 팟캐스트 하고 돈 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팟캐스트는 돈 얼마 버냐 이렇게 얼마 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 인터넷 방송인데 뭐 얘기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주변에 나도 모르게 야산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딴 생각을 안 하시도록 뭔가 이렇게 땅 개간을 위한 야산을 찾고 있었다. 이게 약간 그 류승환 감독의 짝패 보면 한 번 구더기에 이제
그 뭐죠? 파묻혀 보면 다른 말 절대 안 하거든요. 머리만 나오게. 머리만 나오고 한 5-6시간만 있으면 다시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피디 새끼님이 이건 아니라고. 아니 뭐 우리 고개를- 아버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한다는데. 그래 PD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묻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내가 네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아니라고. 송수 하겠다는데. 장서가 그 옆에 구덩이 하나만 덮어줄래? 그만해. 아 왜 어머니 이놈의 모시게? 새끼들. 아니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팟캐스트가 이제 내 출발점이니까 너무 소중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잡스런 전에 어떤 게스트가 나왔는데 이거 흑역사잖아 했을 때 너무 기분 나빴다고. 약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공중 서빙은 승무원한테 약간 그런 트리거라서. 아 맞아요. 그래. 이건 그럼 안 어쨌든 되지. 사과하십시오. 근데 네. 이 남자분은 이 장난 못 버립니다. 아. 장담이요. 만약에 여자분이 다시 만나. 그 대신 서빙이란 말 절대 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 100%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내가 남자분. 이런 스타일 알아. 다음번에 약간 또 유머스러운 분위기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하늘 서빙이라고 표현하거나. 스카이 서빙. 그때 삐졌던 상황을 가지고 또 또 뭔가 돌려. 그만하겠다. 2차 가해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겠지. 그게 제가 아까 전에 그 각 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겁나 맛있거든요. 약간 다르게 얘기한다거나. 아 이 사람 만나고 싶네. 아니면은 그 옆에서 계속 공중제비 돌고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기하기 쉽지 않아.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장 사실은 그 쾌감이 있거든요. 네. 그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이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의뢰하는 말들 중에 상처 주는 말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우 자원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늘 뭐 아니 사인을 왜 받을 필요도 없는데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는 또 뭐야 이게. 떠보는 거지 약간. 아, 그런가? 간 약간 보는 약 느낌. 올리기도 하고 어. 사인을 아니야 알려줄 수 있다고 그분들은 이제 얘기했어요. 유명해질 거니까 미리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근데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데 좋은 의미인데 아, 미묘해? 어? 받아들이는 느낌이 약간 미묘해? 너무 많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차라리 그렇다고. 지금 사인 좀 해줘. 이게 더 기분이 안 나쁜 건가? 사인 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는 아직까지 급이 안 되고 서서히 유명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좋지 그래? 않아요. 형이 그냥. 듣기에는 네. 또 여러 가지 또 주변 정황상 그랬겠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건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상처를 줬던 말 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엄마도 그 말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일 할 건데. 아 그거. 근데 그 뭔가 개그맨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저 너 언제까지 그 뭐 꿈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 건데? 라는 말이 곧 원동력이 되더라고. 근데 M장은 안 그랬어요? 저도 그때 오기 생겨가지고 더 그쵸,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원동력이 되는 얘기도 더 착하게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아. 왜 그렇게 못을 박으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겠지. 아니 그들의 의도도 못 박으려는 의도는 아니야. 그렇지,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더 컸겠지. 그렇지. 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형이 잘하는 일이었고 자부심이 있는 일이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못 박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친척들 중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뭐 방송국에서 일한다며 누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은 옆에서 친척 오빠 좀 이런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별거 아니야. 오는 사람 맞아주고 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오는 있어요 사람 맞아주고 뭐야, 가끔. 이거. 없어서 다 거의 이 수준인데. 뭐 대본 이런 거. 응접 서비스야 뭐야? 그런 거 없어도 다 돼. 다 PD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뭐 그치 한 마디씩 있어, 옆에. 거들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 또. 조져야 됩니다. 조져야죠. 뭐 이제 어색해서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렇죠, 뭐. 그렇죠. 유튜브 뭐 아우 난 잠깐 들어갔는데 남사 싫어서 못 보겠더라 그거 뭐. 이런 거. 그 맨날 팬티 얘기만 하는 거 막 이렇게 하잖아. 동영이 형 아니에요? 아니, 그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강성범님이겠죠. 어쨌든 뭐 근데 그분들도 100% 악인 아니거든. 네, 이분이 장난친 것도 사실 뭐 자기 여자친구를 비하할 표현은 아니었겠지. 의도는 그치. 아니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본인이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걸 100%좀 알릴 필요는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굽힐 때 확실하게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너의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전혀 없었다. 내가 왜 그러냐.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연을 토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연인이나 아니면 배우자 혹은 자녀들 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발언을 삼가는 게 좋다.
궁금해도 묻지 않는 게 좋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그잖아. 맞아요. 궁금해서 물으려다가 보통 실수하거든. 괜히 관심 가져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가 본인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직업적인 거는 좀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하네요 뭐. 존니의 기믹 잘하는. 말하고